예, 안녕하세요. 이창수 교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키에 대해서 배운 거고요. 키는 어, 그 속성, 컬럼, 필드 다 똑같은 얘기인데, 컬럼 중에 그 테이블을 대표할 수 있는 어, 컬럼, 네, 이런 의미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요. 키의 종류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는 어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foreign 키, 어 외래 키, 예. 그 두 개가 우리 책에서는 아마 제일 중요한 키고 앞으로도 이제 그 두 개를 제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예. 그거가 있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고요. 그다음에 어 이 장의 두 번째 조건은 무결성에 대한 조건입니다. 무결성은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그런 걸 규칙을 중구난방으로 사용하지 않게 DBMS에서 관리를 해 주는 거죠. 도메인, 객체, 참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무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도메인이 가지고 있는 뜻은 혹시 뭐 여러분 고등학교 때 뭐 정의역, 치역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했을 것 같아요. 그 함수에서 x가 가지는 값이 인제 도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이 도메인이란 뜻은 그런 뜻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x가 가지는 값을 도메인이라고 하듯이 예 어떤 예 그 해당되는 부분에서 고게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인제 미리 지정을 해 놓는 거죠. 그런 값의 범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체 무결성은 기본 키가 가져야 되는 또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레코드하고 저 레코드가 다르다라는 거를 어 그 보장하는 키가 인제 기본 키인데, 만약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제 그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거를 인제 개체 무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제 외래키를 사용할 때의 규칙인데, 외래키를 사용할 때 만약에 내가 참조할 수 없는 키를 내가 만들어서 쓴다. 그럴 경우는 이제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걸 인제 부모 자식 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어 부모 없는 자식 그런 거를 인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인제 나중에 하면서 점점씩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메인 무결성, 그다음에 개체, 참조 이런 것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에 대한 이제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개체 무결성 같은 경우는 예 프라이머리 키에 널 값이 있으면 안 된다 하면 삽입,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누가 태어났어요. 동사무소 가서 인제 새로 "아 얘가 태어났습니다."라고 신고를 해 가지고 인제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똑같은 애가 이미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기본 키 값이 같으면 삽입이 금지된다는 얘기. 그다음에 널도 안 돼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뭐 삭제하는 거는 뭐 상관없 뭐 사 예를 들어서 뭐 삭제하는 건 상관없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참조 무결성도 마찬가지로 음 참조 무결성은 반드시 테이블이 두 개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참조가 가능한 거죠. 테이블 하나만 있을 때는 참조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테이블이 두 개가 있을 때 다른 테이블에서 내 테이블의 어떤 부분을 가져다 쓰겠다 혹은 지정하겠다, 가리키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참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학과 코드가 있을 경우에 학과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학과 코드를 참조하는 그런 형태로 형태가 되는 겁니다. 뭐 그 밖에 뭐 다양한 규칙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인제 하면서 점차점차 인제 하게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참조비결성 제약 조건에서 보면은 명령어가 인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진도를 나가면서 하게 될 거고 예를 들면은 아 참조비결성 제약 조건 즉 그 누구를 서로 다른 두 테이블에 있을 때 어 내가 부모의 그 레코드를 막 삭제하려고 시도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의도적인 건 아닌데 어쩌다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허용하지 않는 그런 얘기겠죠. 음. 그래서 논리적으로 봐서 예 함부로 할 수 없거나 누가 뭐를 했을 경우에 그 오리지널 본이 손상이 된다든지 뭐 이러한 경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몇 가지 이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챕터의 에 세 번째 절이 관계대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관계대수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그 SQL 문을 써서 테이블의 정보를 필요한 거를 끄집어내고 다른 테이블하고 연관시켜서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아는 그런 규칙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삼 장에 가면 인제 SQL에 대한 다양한 실제적인 걸 하게 될 텐데 그 실제적인 거를 하는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인제 이 관계대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이 뒷부분에 나머지 SQL문이라든가 이런 거 테이블을 저렇게 해 가지고 뭘 했을 때 '이거는 되고 이거는 왜 안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혼선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인제 늘 하는 얘기지만 새로운 절이나 챕터를 만났을 때 새로운 용어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는 대수라는 인제 용어를 만나게 됩니다. 대수라는 표현은 옛날부터 사실은 많이 썼는데 우리가 그거 뭐 자세하게 대수라는 그런 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짚고 넘어간 적이 사실은 별로 없었죠. 네. 그래서 부산 백과사전을 검색해서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대수학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대수라는 뜻이 나왔고요. 대수는 이제 '큰 숫자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라 숫자를 대신 쓴다. 그런 뜻입니다. 뭘로 쓰냐? 변수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배웠던 방정식 이 대표적인 그 대수의 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수학 기호의 사용법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쓰는 것보다 예를 들어 2 플러스 3은 5 아주 쉽죠. 근데 x 플러스 y는 5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쓸까요? 그 쉬운 2 플러스 5를 놔두고 왜 x 플러스 y를 쓸까? 예. 규칙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숫자를 계속 표현하다 보면은 끝도 없이 숫자를 표현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숫자를 대표하는 어떤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호를 우리가 대부분 미지수 이 x, y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숫자를 대신 사용해서 뭘로? 기호로, 변수로 그래서 이제 배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예. 이 우리 절에서도 계속 그런 기호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인제 셀렉션, 프로젝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될 텐데요. 하나씩 보기로 합니다. 어 수학의 큰 분야가 대수학이 있고 해석학이 있는데 우리 이 SQL문에서는 이제 대부분 대수학에서 빌려온 기호를 사용하는 방법을 써서 관계를 표현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의 음 그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포괄적인 그
어떻게 보면 표현 방법은 카티지안 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른쪽 위에 그림에서 보면은 A라는 집합이 X, Y, Z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B라는 집합이 1, 2, 3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이 두 개가 있고 두 개의 집합에는 각각 X, Y, Z 1, 2, 3 세 개의 원소씩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A 집합에는 세 개의 원소, B 집합에는 세 개의 원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예전에 아마 그 집합론이라고 하는 집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A 곱하기 B 즉 집합 A 곱하기 집합 B를 구하라 이런 거를 혹시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곱하기의 집합과 집합의 곱하기의 의미는 모든 집합에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집합 A를 X축으로 Y축으로 표현하고 집합 B를 X축으로 가로세로로 표현을 해 가지고 엑셀 시트로 표현하듯이 각 셀에다가 가능한 조합을 다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조합을 다 적었더니 저 별표처럼 x, 1, x, 2 이런 식으로 두 집합의 순서쌍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표현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카티지안 프로덕트라고 부릅니다. 우리 책에서는 카티전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읽어도 되고요. 나는 카티지안이라고 이제 주로 읽습니다. 카티지안을 미리암 웹스터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데카르트 학파의 이런 뜻입니다. 데카르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 사람이 고안해낸 집합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네, 뭐 저거를 한국말로 옮기려면은 이렇게 집합의 곱이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곱집합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카티지안 프로덕트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티지안 프로덕트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냥 집합의 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게 이제 우리 책에 있고 그 밑에 보면 인제 슬라이드 밑에 보면 합집합과 교집합 이거는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실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강 릴레이션이라는 거를 수강 릴레이션 즉 수강 테이블이라는 것이 그 그림 2-16 맨 아래처럼 있을 때 이제 앞으로 이제 다양하게 그 릴레이션에 대한 연산을 하게 될 텐데 그 연산에 대한 이제 기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렉션. 셀렉션은 글자 그대로 선택하다라는 뜻이고요. 기호로는 그 그리스 문자 중에 시그마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왜 시그마를 썼을까요? 셀렉션의 S가 영문자 S가 시그마에 해당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저렇게 시그마를 썼습니다. 옛날 수학자들은 그리스 문자 쓰는 걸 좋아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셀렉션은 S이기 때문에 시그마, 프로젝션은 P이기 때문에 파이, 개명은 이제 이름을 바꾼다 이런 리네임 이런 뜻입니다. 그 R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가 로라고 해서 저렇게 꼭 P자처럼 생긴 그 기호입니다. 디비전은 디바이드는 나누다, 디비전 그 나눗셈이란 뜻이고요. 그 나눗셈 기호를 그대로 썼습니다. 합집합은 집합에서 유니언에 해당이 되는 거고 차집합은 디퍼런시에이션 뺀다는 얘기고요. 교집합은 인터섹션, 카티지안 프로덕트는 곱, 집합의 곱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기호를 만날 때 이게 무슨 연산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억하는 게 기호만 보면 쉽지는 않겠지만 시그마를 보면은 S이기 때문에 셀렉션이다. 파이를 보면은 P이기 때문에 프로젝션이다. 로를 만나면 리네임이라서 이름을 바꾸는 거다.
나머지는 쉽죠. 나누기는 디비전, 리니어는 합집합, 빼기는 타집합, 예, 뚜껑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컵을 뒤집어 놓은 거는 이제 인터섹션, 교집합, 곱셈 기호는 글자 그대로 이제 예, 집합의 곱을 의미하는 거니까 카티지안 프로덕트는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2장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밖에 좀 복잡하게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인이라고 하는 집 테이블을 두 개를 묶는다든지 이런 좀 복잡한 관계를 표현할 경우를 우리가 조인이라고 얘기해요. 조인은 글자 그대로 결합, 연결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조인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합니다.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만 해도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의 조인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뭐 잘 안 쓰는, 뭐 써봤자 뭐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조인도 있고요. 되게 잘 쓰는 조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쓰는 조인은 자연 조인, 이거를 인제 많이 쓰는 편이고요.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인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본 그런 거를 관계대수식에서 연산자라고 얘기하는데, 연산자가 피연산자가 하나인 경우는 단항이라고 그러고요. 피연산자가 두 개인 거를 인제 이항, 글자 그대로 이는 이게 두 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항이 두 개인 연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R1, R2라는 그 테이블이 있다고 합시다. 릴레이션 두 개의 테이블이 있다고 합시다. R1에는 ABC, R2도 ABC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즉 컬럼이 똑같아요. 그다음에 R1은 첫 번째 거는 A1, B1, C1, R2도 보면 A1, B1, C1 똑같고요. 첫 번째 그 레코드가. 두 번째 레코드, 두 번째 행을 보면은 A2, B3, C3 이렇게 되는데, R2에서 보면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죠. 똑같죠. 그다음에 R1에서 세 번째 줄, R2에서 세 번째 줄 뭐가 달라졌나요?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죠. 그죠? 예. 첫 번째 테이블의 마지막 줄은 A3, B4, C2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번째 테이블의 마지막 줄은 A3, 첫 번째 건 똑같은데 두 번째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죠. B, C가 달라졌어요. B4가 B3로, C2가 C1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인제 셀렉션도 해 보고 프로젝션도 해 보고 유니온도 해 보고 디퍼런시에이션도 해 보고 조인도 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셀렉션을 봅시다. 셀렉션은 S이기 때문에 이 기호로 쓸 때는 시그마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를 써서 첫 번째 A는 A1 혹은 A는 A2, 이 캐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달라지면 기호에 보면은 속성 A가, 즉 컬럼 A가 A1이라고 하는 튜플을 갖거나 또는 우하죠. 컬럼 A2가 컬럼 A가 A2라고 하는 튜플을 갖거나 하는 것만 R1에서 골라서 표시를 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셀렉션은 선택하는 겁니다. 뭘 선택하냐면은 행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셀렉션은 S이기 때문에 그리스 기호에서 시그마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밑 시그마 뒤에다가 조건을 달게 됩니다. 조건을 보면은 R1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어떤 조건을 걸었습니다. A라고 하는 컬럼에서 A1이라고 하는 레코드가 있는지 혹은 A2라고 하는 레코드가 있는지 오어기 때문에 예 그거 또는 이거가 되죠. 그래서 두 개, 일종의 합집합과 같은 개념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적용시켜 보면은 결과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 부분에서 R1 테이블에서
A라고 하는 컬럼 중에서 튜플이 A1과 A2에 해당하는 것만 행만 골라서 적은 겁니다. 즉 셀렉션은 예 옆으로 자르는 겁니다. 그다음 프로젝션. 프로젝션은 P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스 문자에서 파이에 해당되는 기호를 사용했고요. 우리 예제에서는 R2에 대해서 프로젝션을 했는데 A, B라고 했습니다. 즉 대문자 AB였죠. 속성 AB, 컬럼 AB를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프로젝션은 사실 한국말로 바꾸면은 뭐죠? T형 빛을 이렇게 쫙 쬐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쬐냐면은 수직으로 쬐입니다. 그래서 프로젝션은 R2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수직, 즉 컬럼별로 선택돼서 표현이 됩니다. 셀렉션과 프로젝션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나죠. 는 옆으로 자르는 거고 프로젝션은 위에서 아래로 자르는 거. 즉 셀렉션은 하나하나 레코드 단위별로, 프로젝션은 하나하나 컬럼 단위별로, 열 단위별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합집합, 그다음 합집합은 뭐 아주 쉽죠. 그냥 다 모아 놓은 겁니다. 집합은. 차집합 빼는 거죠. 조인, 조인은 좀 어렵습니다. 조인은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아서 조인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카티지안 프로덕트에서 시작해서 조건에 맞는 것을 추려내는 것. 그것을 이제 조인이라고 합니다. 이 테이블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테이블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서 카티지안 프로덕트를 하고 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설명한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얘가 더 연습 문제를 풀면서 해보도록 하죠. 셀렉션에 대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은 내가 원하는 행을 얻는 것, 그게 셀렉션입니다. 그래서 질의 2-1에 보면은 마당 서점에서 판매하는 도서 중 8,000원 이하인 도서를 검색하시오라고 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질의 2-1 밑에 보면은 시그마라고 셀렉션을 하겠다는 뜻이죠. 도서를 검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검색하라는 거, 책은 하나하나의 그 레코드로 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셀렉션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8,000원 이하인라는 수식을 써서 도서라는 테이블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도서 테이블에서 가격이 8,000원 이하인 행만 추려서 오른편에다가 쓴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7,000원, 8,000원짜리만 남고 나머지는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셀렉션을 하는 거고요. 셀렉션은 지금 7,000원 위에 보면은 가격이 8,000원 이하인 것만 했는데 8,000원 이하인 것 중에서 아 피겨에 대한 책을 골라라. 만약에 이렇게 조건을 2개 이상 달면은 그걸 우리가 뭐라고 복합 조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 보면은 8,000원 이하인 것 중에서 도서 번호가 3번 이상인 것만 행만 추려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프로젝션, 아까 설명했듯이 프로젝션은 열을 고르는 겁니다. 열. 그래서 질의 2-2라는 게 있어요. 신간도서 안내를 위해서 고객의 이름, 주소, 핸드폰이 적힌 카탈로그 주소록을 만들죠. 기존의 주소록 중에서 풀 세트가 있겠죠. 그중에서 간단하게 인제 이름, 주소, 핸드폰만 적은 거를 별도로 인제 만들겠다. 왜? 신간이 나왔을 때 그 사람한테 간단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고 문자 메시지 보내는 테이블을 만들겠다 인제 그런 뜻이겠죠. 이렇게 보면은
고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지금 필드가 5 개예요. 고객 번호, 이름, 주민번호, 그중에서 질의 2-2는 이름, 주소, 핸드폰 3 개의 컬럼만 가져다가 테이블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죠. 위에 있는 거를 프로젝션, 이렇게 컬럼을 가져다가 추리는 거를 프로젝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기호를 써서 조건에는 이름, 주소, 핸드폰이라고 하는 거. 이름, 주소, 핸드폰이라고 하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이 파이는 프로젝션이고, 프로젝션은 속성에 해당돼서 프로젝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이 밑에 나와 있는 조건은 이 뭐가 됩니까? 당연히, 예, 당연히 컬럼 이름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 뭐 8,000원 미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조건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 이제 컬럼에서 원하는 것만 잘라서 컬럼으로 만들게 됩니다. 합집합. 합집합은 너무 우리가 쉬우니까 같은 레코드만 빼고 다 모아 놓은 것, 그거고요. 모집합, 같은 것만 추리는 거고, 그다음에 차집합, 두 도서 중에서 차이 나는 것만 인제 추리는 거고요. 고거는 뭐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 카티지안 프로덕트 얘기했죠. 예. 카티지안 프로덕트는 뭐 가능한 경우의 수 조합을 다 만들어서 인제 고객과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을 때 "이거에 카티지안 프로덕트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와 같이 엄청나게 예 방대한 양의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카티지안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모든 가능한 조합을 다 만들어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정보를 끄집어내서 분석하는 게 현실적으로 뭐 바람직하지도 않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조합해 놓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만 가져다가 쓰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DBMS에서 SQL 문을 잘 쓰고 효과적인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조인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인을 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카티지안 프로덕트에서 조인에 대한 조건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익숙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더구나 카티지안 프로덕트는 가능한 조합의 경우 수를 다 만들어 놓고 전체 셋을 가지고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양이 방대하고 그 방대한 양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조인이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그 역할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인제 조인을 잘하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조인을 잘하면 DBMS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조인의 기호는 에 이게 뭐라 그럴까요? 나비 넥타이 무늬? 예. 아니면 세모 안경? 예. 넥타이라고 합시다. 조인의 기호는 나비 넥타이 같은 걸 써서 조인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인을 하려면 뭐가 선행이 돼야 되냐면 카티지안 프로덕트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티지안 프로덕트 중에서 어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끄집어내는 것, 이게 조인입니다. 그래서 에 그 나비 넥타이 R하고 S가 두 개의 테이블일 때 R하고 S 사이에 나비 넥타이 모양을 갖다 놔서 쓸 수도 있지만, 그거를 카티지안 프로덕트 개념으로 쓴다 그러면은 카티지안 프로덕트에서 내가 어떤 조건을 달고 그거를 셀렉션한 그런 결과와 동일합니다. 조인의 구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세타 조인, 동등 조인, 자연 조인, 세미 조인, 외부 조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고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인이라면 제가 뭐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뭘 한다 그랬어요? 카티지안 프로덕트를 한다고 얘기했죠. 두 테이블의 전체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해서 만든 테이블. 그 테이블 중에서 내가 원하는 레코드만 골라내는 것. 원하는 행만 골라내는 것. 이게 인제 조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중에 인제 조건들을 몇 개 달 수가 있어요. 이제 조인을 했다고 합시다. 세타 조인해서 조인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두 릴레이션의 속성값, 즉 컬럼을 비교해 가지고 조건을 만족하는 행만 끄집어내는 것. 요거를 인제 세타 조인이라고 말합니다. 세타는 그리스 문자 중에 인제 저렇게 뭐처럼 생겼나요? 번데기처럼 생겼나요? 저런 거를 인제 세타라고 부릅니다. 어 세타 조인의 조건은 부등호, 등호, 부등호 그런 거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등호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동등 조인이다. 이퀴벌런트 조인이라고 그래요. 네. 동등 조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질의 2-7에서 고객과 고객의 주문 사항을 모두 보여주세요라는 그런 이제 질의를 만났어요. 여러분 앞으로 인제 이렇게 연습 문제에 가 보면 다양한 질의를 만나게 될 겁니다. 고객과 고객의 주문 사항을 모두 표현해 보세요라는 질의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 질의를 만날 때 이거를 SQL문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 물을 때 고객 테이블에서 주문을 레코드를 뭐 이런 식으로 뭐 묻지를 않아요. 그냥 "고객 주문 사항 다 보여주세요."라고 말을 하면은 그 보여주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테이블에 들어있는 각각의 에 컬럼명에서 특정 부분을 프로젝션을 하든 셀렉션을 하든 뭔가 하여튼 작업을 해 가지고 화면에다가 뿌려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는 이다 고객 고객의 주문 사항을 모두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이 2-7을 만났을 때는 고객이라고 하는 테이블과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그거를 다 카티지안 프로덕트를 해 놓고 그 카티지안 프로덕트 중에서 고객 테이블에 있는 고객 번호와 주문 테이블에 있는 고객 번호가 같은 것만 끄집어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 2-7을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질의 2-7이 "고객과 고객의 주문 사항을 모두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수를 하는 겁니다. 수식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에 인제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이 그림 2-24에 나와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왼편에 맨 위에 보면은 고객 테이블이 있고 오른편에 주문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카티지안 프로덕트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밑에 테이블입니다. 그중에서 카티지안 프로덕트를 만들면은 고객 번호 두 개가 생겨요. 동일한 컬럼이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뭐에 위반되는 거죠? 무결성에서 뭐에 위반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무결성 이 규칙에 대해서 몇 가지 배우게 됐는데 똑같은 뭐가 생긴 거예요? 똑같은 속성이 생긴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뭐에 위반되는 겁니까? 아직 뭐 조금 전에 배웠기 때문에 아직 그 무결성에 대해서 잘 소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카티지안 프로덕트를 만들게 되면은 이게 에 뭐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네. 그래서 이것 중에 에 고객 번호가 같은 것만 끄집어 내는 그럴 필요가 있게 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좀씩 연습해 보기로 하고 자연 조인이 있죠.
자연조인은 방금 전에 동등조인에서 참여한 동등조인을 해 보니까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뭐가 중복이 돼서 나왔어요? 예. 이 고객 번호라고 하는 컬럼이 중복이 돼서 나온 거예요. 원래 한 테이블에 같은 이름을 가진 컬럼이 존재하면 안 돼요. 무결성이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조인을 해라."라고 하는 내추럴 조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2-8처럼 고객과 고객의 주문사항을 모두 보여주되 같은 속성은 한 번만 표시하시오. 이게 인제 제대로 된 테이블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조인을 말할 때는 이런 자연 조인을 말하는 겁니다. 속성이 중복되는 속성이, 즉 중복되는 이름의 컬럼이 중복되는 이름의 필드가 없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질의를 수행한다 그러면은 결과가 고객 번호는 맨 앞에만 표현이 되게, 아까 동등 조인에서 보면은 고객 번호가 중간에도 컬럼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인제 이 중복되는 컬럼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연 조인을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외부 조인, 뭐 조인하는 형태도 외부 조인과 내부 조인이 있는데, 예 이 외부 조인은 음 자연 조인을 할 때, 자연 조인이 뭐라 그랬죠? 아까 카티지안 프로덕트를 할 때 하고 나서 뭐가 없는 경우에요. 같은 이름의 컬럼이 없는 거. 근데 조인할 때 "실패한 투표를 모두 보여주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실패한 투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조건을 달았잖아요. 아까 조건이 질의에서 예를 들어 보면은 "고객과 고객의 주문 사항을 모두 보여주되"라고 돼 있어요. 있을 때 어떤 경우에는 그 값을 표현할 다른 테이블에 카티지안 프로덕트를 해 봤더니 그 테이블에 해당되는 게 없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인제 우리가 그거를 표현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표현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예 거기다가 그냥 빼지 말고 "널 값이라도 채워서 표현을 해 줘라."라고 하는 게 인제 아우터 조인입니다. 외부 조인.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가능한 한 모든 조합을 최대한 다 표현해 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인제 아우터 조인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인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인제 테이블하고, 테이블이 2개 있으면은 왼쪽 테이블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오른쪽 테이블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 기준에 따라서 인제 왼쪽 외부 조인, 오른쪽 외부 조인. 그래서 왼쪽 외부 조인이라는 얘기는 왼쪽 테이블, 즉 수식으로 썼잖아요. 지금 뭐 R1, R2 이래 가지고 2 학 연산자인데, 2학 연산자 중에서 왼쪽에 있는 P 연산자가 R1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P 연산자가 R2 테이블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왼쪽 오른쪽 구분하는 거는 그런 연산자, P 연산자의 위치를 말하고,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R1이 왼쪽, R2가 오른쪽, 인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외부 조인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은 R1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R1에서 지금 A라고 하는 필드를 보면은 AACCCC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공통적인 R1과 R2의 공통적인 필드가 뭐예요? B라고 하는 필드입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필드에 보면은 왼쪽은 1, 2, 3, 오른쪽은 1, 3, 4 예요. 근데 기준을 뭘로 삼